네, 주세요. 신제품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카메라는 루빅스 G100이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카메라입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았죠. 조금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용 카메라다. 영상에 조금 최적화된 카메라가 나왔다. 당연히 수입을 액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진짜 유튜브용 그리고 브이로그용 동영상 카메라로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더라고요. G100에 대한 카메라 리뷰는 다른 분들이 아주 잘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성능과 리뷰는 앰베서더 분들의 채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카메라가 나오면서 전문가용 바디다, 전문가용 카메라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영상 입문자들, 유튜브용,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타겟이 되어서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대거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입문자거나 초보자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루믹스 G100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로그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하고 동영상 4K 설정법들 카메라로 들어가서 메뉴 하나하나 다 만져보면서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에서는 나는 이제 입문했어, 이 카메라를 샀어, 이 영상을 보고는 어느 정도 내가 약 한 달 정도는 만진 듯한 조작 성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도 영상 설명을 하면서 제가 루믹스 G100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푸티지들은 보여드리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우선 설정법, 사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 루믹스 G100에 대한 사용 방법 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제일 왼쪽부터 FN4번이라고 있죠. 펑션 버튼인데 맨 처음에는 이 설정이 바로 핸드폰으로 보내겠다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누르면 바로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FN3번 LVF라고 있습니다. 누르면 우리가 카메라를 볼 때 화면으로 나오죠. 뷰파인더로 보고 싶어. 자동으로 되면은 뷰파인더로 보였다가 떼면은 나왔다가 뷰파인더 LCD 뷰파인더가 되는데 고정 걸어두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은 LCD로만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뷰파인더로만 나와요. 내가 혹시나 카메라를 만지다가 여기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럼 이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돌려서 휠 있죠. 뷰파인더 안에서 도수를 맞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뷰파인더로 보면 잘 안 보여. 근데 요것들을 조금씩 돌려서 내 눈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슈가 있죠. 외장 마이크나 조명 같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내가 조리개 우선 모드를 하겠다, M 모드를 하겠다, 아니면 동영상 모드를 하겠다 설정하시면 되고요. 전원, 오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펑션 1번 버튼, 이거는 사진을 찍을 때 누르고 앞에 있는 휠을 돌려주게 되면은 밝기가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휠이 있고요. 휠은 M 모드나 조리개 우선 모드나 메뉴를 돌아갈 때 요거를 누르면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셔터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동영상 버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감은 중국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볼게요. HDMI 단자와 5핀이 있습니다.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볼게요. 마이크로 포소드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버튼은 렌즈를 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점 있죠. 렌즈를 끼울 때 여기 있는 빨간 점과 여기 있는 흰 점 혹은 빨간 점을 맞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돌리고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뒤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LCD 화면이 스위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위블 액정입니다. 그래서 액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오른쪽 여기 위에 보면은 내가 사진을 찍고 재생할 수 있는 버튼, 위에는 ISO를 변경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는 초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고 밑으로는 4K 포토와 연사를 하겠다 아니면 타이머를
하겠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버튼은 메뉴를 선택을 하거나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휠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휠, 뒤에 있는 휠 동시에 M 모드에서 한쪽은 셔터 속도, 한쪽은 조리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밑에 휴지통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나는 정보값들을 좀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다르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지통 같은 경우에도 펑션 버튼이니까 사용자 설정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빼볼게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4분의 1인치 삼각대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살펴봤고요.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 모드, 그리고 동영상 모드, 사용자 설정 모드, 각각 모드들을 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중요한 기능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뉴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은 사진에 관련된 메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 비율이 있죠. 사진은 보통 3:2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는 16:9인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록 화소수가 있어요. 내려가 보면은 3712, 2480. 나는 메모리가 별로 없다, 그리고 나는 큰 해상도의 사진이 필요 없다, S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서 이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라는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화질이 있습니다. 네모난 게 6개가 있어요. 코덱 같은 건데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낮게 잡아서 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로우랑 JPG랑 같이 촬영을 하겠다, 로우만 찍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점 모드도 지금 AF-S, FC, MF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바꿀 수 있지만 보통 S는 단일 초점이에요. 한번 초점을 잡으면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밑으로는 계속 초점이 바뀌는 거. MF는 여기 앞에 있는 렌즈의 휠을 돌려서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F 감도가 있는데 빠르게 바꾸겠다, 조금 스무스하게 바꾸겠다, 보통 0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스타일 들어가셔가지고 선명, 내추럴, 모노크롬 상황에 맞게끔 들어가셔가지고 적용하고, 여기 안에서도 내가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주겠다라는 것들은 내가 좀 찍어보면서 후 보정도 가능하지만 카메라 내에서 좀 최대한 끌어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안에서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필터 설정이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서 제공하는 복고, 올드데이즈, 하이키, 로우키, 세피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해두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색 공간이 있는데 색 공간은 그냥 sRGB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강 모드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카메라 내에서 빛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를 토대로 좀 측강을 하는 거고, 스팟 좀 중앙에 있는 것만 중심으로 내가 측강을 해서 사진 찍겠다 이런 의미인데, 보통은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평가 측강으로 두시면 저는 98% 이상 요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이라이트 섀도우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혀. 근데 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밝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밝기가 좀 더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휠을 돌리면 밝은 부분에 밝기가 좀 더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메뉴를 만지다가 잘 모르겠다, 이게 뭐였지 하면은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대비 및 노출은 자동 조절됩니다 라고 나오죠. 다이내믹이 뭐냐면 카메라 내에서 약간 어두운 부분을 보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 상황에 맞게 하는데 어떻게 상황에 맞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상도 눌러볼까요? 선명도와 해상도가 향상된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것도 이 프로그램 사진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플래시 정목 제거는 카메라에서 셔터를 잡으면 조금 어두우면 주황이나 빨간색 불빛이 나가요. 그럴 때 눈에 빨간색 빛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제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5% 해놨고요. 그리고 ISO 감도를 설정합니다.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되긴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최대 12800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보통은 6400 정도 아니면 12800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셔터 스피드, 내가 사진을 찍는데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진을 얻는 확률을 조금 낮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셔터 노이즈 제거라고 있습니다. 장노출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 내에서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노이즈를 조금 제거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잘 안 해요. 그리고 회절 보정, 이건 정확히는 다 잘 모르는데 회절이 무슨 어떤 파동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효과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고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웬만한 건 다 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보정 단계에서 뭔가 좀 잘못되면 그때 알아보고 하는 타입이라서 오프를 해놨고요. 손떨림 보정 스탠다드로 하겠다, 좀 강하게 넣겠다 라는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 망원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외부에서 다 가능한 건데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크롭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줌, 광학 줌이 아니라 화질 저하가 있지만 내가 좀 줌을 하겠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디지털 줌을 2배를 넣으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질 저하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리고 연사 속도, 또 중구난방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연사지만 약간 느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고요. 4K 포토가 있습니다. 1초에 30프레임씩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프 타이머 있고, 그리고 인터벌 촬영, 타임랩스죠. 들어가셔가지고 촬영 매수 안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800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초에 한 장씩 찍히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촬영을 누르면 타임랩스가 시작이 됩니다. 촬영이 다 끝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오케이 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이것도 인터벌 타이머랑 거의 비슷해요. 들어가 보면은 자동 촬영 온, 촬영 간격 20초마다 촬영이 되게 하겠다. 자동 촬영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셔터를 누를 때만 촬영을 하겠다. 타임랩스긴 하지만 이동하면서 장난감스러운 연출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뷰 합성이 있고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음 모드,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없이 하겠다. 셔터 타입은 전자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오토로 하면은 기계식의 속도보다 더 넘어서야 된다. 그럼 전자식으로 바뀌겠죠. 셔터 지연은 뭐냐면 셔터를 누른 후 1초 뒤에 찍히겠다, 2초 뒤에 찍히겠다. 타이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킷 촬영, 밝기를 조금 어두운 거, 정노출, 밝은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서 HDR 사진을 만들거나, 실패하는 사진의 확률을 줄이겠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도 한번 찍을 때 2.8, 5.6, 8.0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하면 되고요. HDR 촬영 마찬가지로 사진을 3장을 찍습니다. 밝은 거, 중간 거, 어두운 걸 찍어서 구름과 산과 어둡고 밝은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살려버리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노출은 내가 위에 밝은 거를 찍고 어두운 걸 찍어서 보면은 합성돼 있어요. 이렇게 사진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위에 다이얼을 동영상 모드로 가서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노출 모드가 있습니다. M 모드로 잡을 건가?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4K 라이브 크로핑인데 약간 확대해가지고 패닝을 하겠다, 앵글을 돌리겠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화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4K 30프레임, 24프레임, 그리고 FHD 60프레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넘어가서 스냅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셋에 들어가 보면은 2초, 내가 촬영을 누르면 2초만 찍겠다, 나는 장시간 촬영이 필요 없다, 지금 여기 파티장에 와서 약간의 푸티지만 있으면 된다 할 때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4초 동안 찍을 거야, 요거를 설정을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촬영을 하면 2초 뒤에 이렇게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점 모드, 사진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 AF, 영상을 찍을 때 계속 AF를 계속 잡을 것인가, 줄 때만 좀 변경을 할 것인가를 고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프를 해두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연출 이런 게 아니면.
AF 사용자 설정, 이것도 아까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점이 변환될 때 좀 빨리 하겠다. 들어가 보면 셋, 속도와 감도는 좀 부드럽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상황에 맞게 내가 찍어보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진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진과 비슷한데 사진에서도 마찬가지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영상에선 브이로그를 이용할 수 있죠. 밝음과 어두운 것을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후 보정이나 대비가 강한 곳에서 사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급형인 카메라에 들어가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자, 그 다음 필터 설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복고나 하이키 이런 것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휘도 레벨이 있죠. 16, 2, 5,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진과 동일하고요. 하이라이트 섀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해상도, ISO 감도, 회절, 손떨림 사진이랑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리커 리덕션이 뭐냐면 우리가 셔터 속도를 실내에서 빠르게 하면 형광등이 움직이는 속도와 셔터 속도가 맞지 않아서 검은 줄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장 망원 변환, 디지털 줌도 마찬가지, 촬영 시 사진 모드, 이거는 비디오 녹화 중에 캡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사운드 녹음 레벨 화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ON으로 해주세요. OFF로 해두면 밖에 나갔을 때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마이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ON으로 해두면은 마이크가 생기면서 내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녹음 레벨 조정이 있습니다. 오토로 해두셔도 되는데 오토보다는 저는 매뉴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요렇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으면은 조용해도 씩 하는 좀 노이즈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은 거의 내 앞에 있는 목소리만 녹음을 해요. 여기서 외장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면은 조금 더 말끔하게 녹음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 소음 소거 기능이 있죠.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찍으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내용, 이거를 이 안에서 마이크를 좀 가려가지고 바람 소리를 좀 제거하겠다, 많이 제거를 하겠다. 대신에 항상 하이로 해두면은 바람이 없을 때도 내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장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G100의 특장점인 기능인데 오토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모든 방향의 소리를 녹음합니다. 서라운드 녹음, 그리고 프론트. 콩국도 포장했어. 아, 포장을 한 거야? 콩국은 포장하고. 따뜻한 거래? 얼굴 눈 인식 및 렌즈 화각에 따라 자동으로 범위를 조정합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해주겠죠. 그리고 백, 내 쪽에 있는 소리만 좀 집중해서 담는. 특수 마이크, 따로 외부 마이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다 살펴봤습니다. 밑에 가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진에서 이건 이 기능이구나,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출이 있습니다. ISO 증가 스텝, ISO를 이동시킬 때 내가 칸칸이 3분의 1 스탑, 2 스탑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인가, 쿵쿵 뛸 것인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확장 ISO가 12800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뭐 오프나 온이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온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노출 보정 리셋, 껐다 켰을 때 그 노출이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AFAE 잠금, 그리고 잠금 유지, 이것은 내가 초점을 잡았을 때 그 노출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다음에 좀 자세히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AF, 셔터를 반만 누르면 초점이 시작됩니다. 당연하죠. 보통 그렇게 되니까 오프하면 초점이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ON으로 두시고요. 반셔터 릴리즈, 반셔터를 잡으면 찍히게 하겠다, 요것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퀵 AF, 이거는 연속적인 첨단 포커싱 AF,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센서, 이거는 뷰파인더로 보면 초점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핀포인트 AF를 설정할 수 있는 거, AF 보저 램프, 사진 촬영을 할 때 여기서 빛이 나가서 초점을 잡겠다, 조금 어두울 때. 그리고 다이렉트 초점, 그대로 바로 초점을 내가 이동시켜서 잡겠다 이런 거고. 초점 릴리즈 우선은 내가 초점에 좀 우선시하겠다, 아니면 릴리즈 촬영에 우선시하겠다. 연속 촬영에는 릴리즈가 우선이 되면 좋고 정교한 촬영에는 초점이 우선이 되면 좋겠죠. 균형에 맞게끔 중앙으로 두면 AF 영역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자, MF 보조 같은 경우에는 MF 모드로 내가 촬영을 할
할 때 앞에 있는 걸 돌리잖아요. 잘 잡을 수 있게 그 부분만 좀 확대를 해주고 이런 기능입니다. 보조 표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부분만 확대를 해줄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FM 버튼 설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LVF나 휴지통이나 여기 보면은 펑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촬영 모드 내에서 여기는 뭐로 설정을 할 거야. 나는 이거 사용을 하지 않아. 나는 핸드폰으로 보내지 않아.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보내는 여기에 사진 스타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 스타일이 나와요. 영상 촬영할 때 바로 이렇게 브이로그를 선택할 수 있게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편한 자리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SO 표시, 노출 보증 표시 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겠다. 그리고 메뉴 기능이 있고요. 다이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돌릴 때 나는 셔터 속도를 움직일 거야. 이 다이얼을 할 때 난 조리개를 움직일 거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거를 내가 촬영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잠금을 하겠다. 포커스 링을 잠그겠다. 비디오 녹화 버튼, 터치 설정 이것도 터치가 가능한 곳을 설정을 하겠다. 오토 리뷰,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걸 바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시간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흑백 라이브 뷰 필요 없고요. 폰 스타트 보기, 피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점이 맞은 부분을 색칠을 해줍니다. 하늘색이나 노란색이나 이거는 MF로 변환했을 때 괜찮아요.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내가 잘 돌려도 잡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피킹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히스토그램, 내가 밝기를 어떻게 잡았는데 이 밝기를 표시를 하겠다. 오늘 해두면 여기 밝기가 있죠. 위치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 요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9칸의 네모가 있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마커, 이거는 16:9 비율, 아니다 나는 시네마스코프 비율로 촬영을 한다, 그런 것들을 마커를 해두는 거예요. 셋에 들어가면은 프레임 색, 그리고 2.35:1 비율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자세히 보면은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 마커, 중앙에 이렇게 센터를 표시를 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이라이트와 제브라 패턴이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 기준에서 70% 노출이 오버가 났다. 그러면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촬영할 때 너 주의해라,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출계 있고요. LVF 모니터 표시 설정, 뷰파인더로 보면은 프레임 안에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니터 촬영 표시, 촬영 영역, 잔량 표시, 적색 프레임 표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이 되고 있다,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두고 있다. 그리고 렌즈의 FM 버튼, 렌즈에도 펑션 버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를 설정을 하고 카메라를 껐다 키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겠다, 그대로 두겠다. 셀프 촬영, 카운트다운 후 AF 라는 것도 있고, 얼굴을 찍어 놓으면 그걸 등록을 해서 좀 우선적으로 AF를 잡아두나, 이런 내용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프로필 설정이 있어요. 촬영할 아기 애완, 동물 이름과 나이의 기록, 노트 같은 거네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다 봤고, 마지막으로 여기 뒤로 나와보면은 요거는 그냥 정말 한번 읽어보면 돼요. 전자음, 셔터음을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셔터 볼륨 작게 크게, 이런 기능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코노미, 절전 모드, 모니터나 뷰파인더의 속도를 60프레임으로 하겠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모니터의 휘도, 아이 센서, USB 연결, TV,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보면은 마이 메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 있죠. 화질, 나는 로우, 영상의 화질, ISO 이런 거를 자주 사용한다. 그것들만 골라가지고 추가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메뉴로 들어가면 그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보는 것들이에요. 조명 구성, 보정 삭제, 문자, 스탬프, 회전, 동영상 분할 다 찍고 난 뒤에 약간 보정하는 거예요. 로우 보정 있죠. 로우를 찍고 난 뒤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변경한다던가 그런 내용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사진, 동영상, 노출 초점, 작동 모니터, 렌즈, 기타,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사진을 찍어야지, 이 기능이 필요하다, 피킹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MF로 하는데 초점 맞은 구간을 잘 모르겠다, 피킹 기능이 있었지, 이렇게 들어가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자주 사용을 한다면 마이 메뉴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찌!
네, 이렇게 해서 파나소닉 G100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장단점을 꼽기보다는 사용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크기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기쁜 것을 촬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막 드라마, 영화를 촬영하겠다, 당연히 이런 카메라랑은 거리가 멀고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나의 브이로그를 기록할, 요즘에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도 인기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파나소닉 G100도 아주 괜찮은 카메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지금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화면은 그냥 바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바디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이동 중에 충전도 가능하지만 배터리를 약 하나에서 2개 정도 더 사서 들고 다니면 브이로그 용도 카메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 방법을 끝내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루믹스 앰버서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작소 왔네. 잠시만.